자, 먼저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ABCD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자, 먼저 나와 있는 여기 603, 603을 600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이 3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얘를 전개를 해야 되니까 600을 제곱하고 뒤에 있는 3도 요 자리죠. 제곱하니까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600이랑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요 자리가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9랑 9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에서 약분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약분을 시킬 수 있는 건 약분을 시켜주시면 얘 600은 얘랑 여기 있는 제곱이랑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랑 3이랑 곱한 자리가 C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D는 606.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A, B, C, D를 이제 다 구했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9고 그 다음에 C가 6이고 D가 606이야. 빼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얘를 다 계산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답은 606, 3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풀 수 있다 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31페이지 10번이라 그랬어요. 31페이지의 10번은 자, 먼저 XY를 정리하는 게 먼저니까요. X를 먼저 정리하면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합차분식을 해서 루트 6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6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4여서 빼니까 2가 되죠? 위에는 그대로 쓰면, 자, 근데 얘가 2니까 어차피 얘랑 약분을 시키면 x는 루트 6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y도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하차 공식을 할 거면 여기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둘 다 곱해지니까 x 값이 의미 아니잖아요. 부호만 바뀌었다는 걸. 그럼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루트 6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바로 예상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xy를 구해놓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대입해서 전개하셔도 답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변형식을 쓰란 얘기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 플러스 y를 또 구해야 되죠.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없어지니까 2루트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얘랑 얘랑 곱하면 지금 계속 한 게 얘죠? 계산한 게 2였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쓰시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2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얘 제곱하면 4고 4, 6, 4, 24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20. 이런 식으로 변형식을 사용하셔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32페이지 다항식의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비슷한 말을 알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우셨거든요. 이 앞에 소자만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인수분해죠. 소인수분해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소가 소수였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인수가 여기에 약수였던 거였고, 분해한다는 게 곱하기로 분해한다는 얘기거든요, 의미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소수만 빠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약수들을 곱하기 형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얘는 지금 항상 약수를 가로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가로 곱하기 가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네, 우리는 그거를 인수분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는 거를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곱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반대로 공통인 걸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방금 얘기한 대로 2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얘를 인수분해 해라 라고 얘기하면 공통인 걸로 묶어야 되는 거라고.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양이 된 거니까 무조건 곱하기 형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네, 강수의 학생만 안 왔고요. 네, 나머지 다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무조건 항마다 공통인 게 있는지. 네, 항이 예를 들어 3개 있어. 근데 2개만 공통이면 안 돼. 항이 3개면 셋 다 공통이어야 되고 항이 4개면 넷 다 공통이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먼저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묶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묶을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라. 자, 이게 가장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뭐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공통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통인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통인수란 얘기는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고. 다음에 7-2의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나왔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셈 공식이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자, 얘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게 인수분해라고 얘기한다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제곱이랑 x제곱이 있으면 위아래가 곱해져서 a제곱이 될 수 있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a제곱은 어차피 a로 이렇게 곱해주면 a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b로 이렇게 하면은 b제곱이니까, 네, 뒤에 있는 것도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얘 분리를 시켰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하면 ab죠. 얘랑 얘랑 곱해도 ab죠. 그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 있는 가운데 숫자랑 똑같아야 돼. 한마디로 가운데 숫자랑 다르면 안 된 거야. 잘못한 거야. 자,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똑같이 나오죠? 네, 2ab라고 그렇게 된다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고, 쓸 때에는 가로로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로 하나, 이렇게 가로 하나.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도 a 플러스 b인데 똑같으면 제곱을 그냥 붙여주는 뿐이죠. 다르면 따로따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인수분해를 항이 3개일 때 하는 방법. 네. 자, 그럼 밑에 있는 얘도 간단하게 보여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똑같이 얘도 AA로 나눠요. 그 다음에 얘도 BB로 나눠요. 근데 문제는 얘랑 얘랑 곱하면 AB고 얘랑 얘랑 곱하면 AB인데 여기 마이너스 2AB잖아요. 네. 둘 다 마이너스를 해도 이렇게 곱해도 b제곱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둘 다 붙여주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수분해에서 가장 쉬운 방식은 지금 이것처럼 완전 제곱이라 그러죠. 가로하고 제곱을. 네. 완전 제곱 모양으로 되는 게 가장 쉽게 인수분해 되는 방법.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우가 조금씩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3번 잠깐 얘기해야 되는구나. 자, 3번에 나와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 제가 하나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 써볼게요. 요거를 숫자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제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랬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x 앞에 개수 있죠?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랑 똑같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 숫자를 몰라. 그러면 이 자리 숫자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자리를 내가 a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하겠죠? 그게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은 16이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된 거죠. 플러스 4가 됐으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고 부호가 플러스인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고 한마디로 x 앞에 개수를 모르고 있을 때는 두 개가 나와. 네, 확인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자 여기가 4인데 여기를 몰라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그냥 4라고 바로 쓰시면 돼요. 네, 4를 나누기 하면 2고 제곱하면 4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서 쓰더라도 여기에 값이 뭐로 할까? 네, 10으로 했어.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찾는 건데 지금 이걸 배우고 뒤에 가면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2차 방정식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나중에 그걸 중근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똑같은 방식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 7-3번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보니까 합차 공식이죠? 네, 합차 공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가로에 더하기 합이랑 가로에 차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라고요. 근데 방식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항이 3개일 때 인수분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도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4. 여기가 지금 x 앞에 개수가 비어 있는 거야. x 앞에 개수가 비어 있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0이었던 거죠. 앞에 개수가. 곱해져 있는 개수가 0이니까 없어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얘도 똑같이 xx로 나누고 얘도 2, 2로 이렇게 했을 텐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하나를 붙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고 이렇게 곱하면 2x니까 더해서 0이 되니까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쓰는 건 똑같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x-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수분해. 네. 그러니까 아까 거랑 뭐 차이는 없어요. 네,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방금 규칙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는 것 뿐이에요. 룰은 똑같아. 자, 얘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얘가 xx로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3이 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건 일산뿐이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게 보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보고 더하니까 얘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써주면 x-1, x- 이런 식으로 규칙은 계속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경우가 조금씩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그 경우를 최대한 빨리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합 계산한다거나 뭐 지수법칙을 한다거나 그냥 막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무조건 보면 바로 계산이 돼야 돼. 뭐 생각할 틈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계산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야. 네, 그럼 바로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자, 3번 방식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얘가 갑자기 숫자가 생겼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얘는 2x랑 x로 우선 나눌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2x 제곱이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죠. 1, 3으로 할 거냐,
3일로 할 거냐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야. 네. 요렇게 곱하면 x고, 요렇게 곱하면 지금 6x죠. 네, 이렇게 되는 걸 봤더니, 아, 그리고 마이너스가 하나 누군가에게 붙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오니까 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에다 붙였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했을 때 얘가 나오잖아요? 네.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얘는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그냥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동적으로 보여요. 연습한 만큼 빨리 풀 수 있어. 여기는. 근데 연습이 좀 부족하면 좀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야. 네, 룰은 방식은 계속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 요거는 옆에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옆에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1번은 안 할게요. 그냥 분배법칙 하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방식을 인수분해 했냐 그랬으니까 전개하시는 얘기여서 1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냥 간단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이 2개 있으면 공통인 게 B가 보이니까 B로 묶어주시고 남은 애들을 가로에다 다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네. 묶어준 애는 밖에다 꺼내고 남은 애들은 가로에 다 넣고 네, 이게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다 x가 공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x를 앞에다 꺼내주시면 남은 애들을 전부 다 밖에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x가 묶어주면 이 자리에는 곱하기 1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리는 항상 만들어 있어야 돼. 지금 항이 3개니까 만들어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항이 3개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은 2 묶을 수 있고 x도 묶을 수 있고 y도 묶을 수 있죠. 2xy로 묶죠. 그러면 여기에 남은 건 2가 하나 남았고 여기에 남은 건 x가 하나 남았죠. 이런 식으로 남은 거는 그냥 가로에다 다 넣으시면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다음 3번.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보시면 이제 제일 쉬운 방식인 것들이니까 xx랑 4, 4로 그냥 바로 보이셔야죠.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 얘는 xx랑 5, 5로 되는데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자,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x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1 그래서 6x가 나오게 되니까 3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2x 2x y y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저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2x 마이너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보시면 이제 연습이 좀 되시면 계산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5번까지 있어? 6번까지인데 자, 하나씩 해보면은 우선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49면 보통 제곱되는 걸로 바꿔서 쓰는 게 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그러면은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7 인수분해 안 해봐도 합차 공식은 좀 빨리 쓸 수 있겠죠. 네, 공식을 좀 외우셨으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 좀 바꿔서 써야 되겠죠. 얘를 2x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쓰고 얘는 9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2x 플러스 9, 2x 마이너스 9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곱 될 수 있는 애를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게 보기가 편하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이제 계속 xx니까 뭐 쓸 필요가 없죠.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3이랑 2로 되죠. 근데 그냥 봐도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한 게 5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2라고. 이게 최대한 빨리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4가 되려면 21은 7 곱하기 3 이렇게 됐죠. 근데 플러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7이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 4니까. 자, 그래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이렇게. 다음 5번은 2xx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밑에다가 마이너스 2, 위에다가 1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야지 마이너스 4x고 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마지막 6번도 2x, 2x로 하고 얘도 이제 고민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보시면 지금 얘가 3이랑 2가 될 수도 있고 2랑 3이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자, 이렇게 곱하면 4고 이렇게 곱하면 네 6이잖아요. 5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곱해도 4고 이렇게 곱해도 되니까 절대 더하거나 뺐을 때 5가 나올 수가 없어. 네, 시작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2x, 2x가 아니었던 거야. 4xx였던 거지. 네, 4xx여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다가 2하고 3을 한 다음에 얘가 플러스 오니까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8x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니까 네, 5x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앞에 계속 붙을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붙으면 어려워지고 좀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은 좀 간단하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3번을 해봤고요. 자,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게 복잡해지는 인수분해 조금씩. 자, 처음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인수분해 할 때 무조건 공통인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냥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되긴 돼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로 안에 있는 게 또 묶을 게 생겨. 결국에 인수분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더라도 그럼 또 해야 돼. 네, 어차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아예 묶는 게 더 쉬운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얘는 보니까 다 3x로 공통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x제곱이 남고 얘는 2x가 남고 얘는 1이 남아서 이 상태에서 얘를 xx 11로 인수분해 하죠. 그러니까 3x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치환을 하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내가 간단한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x 플러스 y를 a라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치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새로 써요. 얘를 a로 바꿔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AA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쓰죠.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그런 다음에 원래 A 자리에 x 플러스 y를 원래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치환해서 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우리가 3개까지 하고 있었는데 4개가 생겼죠, 항이?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항이 4개가 생겼을 때에는 2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방식은 무조건 2개를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있는지, 똑같은 애가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게 없어. 그러면 3개의 항을 인수분해 먼저 한 다음에 합차 공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인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로 묶이죠? 그럼 y 플러스 2의 x가 될 거고 얘는 2로 묶죠? y 플러스 2가 되니까 y 플러스 2가 공통인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y 플러스 2로 묶어주라고요. 그리고 남은 애들을 가로에 쓰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거 항이 4개일 때는 원래 푸는 룰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보여서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규칙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규칙은 처음에 귀찮아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면 차수가 높은 문자부터 낮은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얘는 보면은 x도 1차고 y도 1차죠. 똑같은 1차식이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2차식이 있었다면 무조건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xy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차수가 낮은 애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x랑 y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우선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냥 y로 할게요. 그럼 y의 내림차순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y가 있는 문자를 먼저 보시고 얘랑 얘가 그러면은 동류항인 거예요. 얘 앞에 개수가 x인 거고 얘 앞에 개수는 2인 거야.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y의 동류항이니까 y로 묶어서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남은 애들은 보면 y가 없죠. 그럼 얘네들만 따로 묶어서 쓰는 거야. 근데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2로 묶어서 쓴 거죠. 자, 그러면 얘도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항이 4개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 한 내림차순을 하시는 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무조건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다시 하셔야 된다. 뒤에 가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걸 잘 하셔야지 이제 인수분해 복잡한 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책에서도 인수분해 항이 5개인 거나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항이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거를 하시려면 무조건 이걸 하셔야지만 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항이 3개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만 네, 항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진다. 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여기는 어려운 게 우선 없네. 이렇게.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35페이지? 네. 35페이지에 9번이 방금 얘기했던 비슷한 인수분해 같죠. 85페이지에 9번을 보시면 이렇게 항이 4개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방금 얘기한 방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내림차순을 한다는 거를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는 A랑 B라는 문자가 있는데 둘 다 높은 차수가 제곱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로 내림차순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A의 내림차순이라는 걸 하셔도 되고 B의 내림차순이라는 걸 하셔도 돼요. 자, 저는 A의 내림차순을 이미 A의 내림차순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셨을 때 자, 우선은 묶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A의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 묶어봤자 뭐가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얘랑 보니까 합차공식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A 마이너스 B랑 이렇게 쓴 다음에 합차공식을 하셔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더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고 얘랑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A 마이너스 B로 묶어주시면 남는 게 A 플러스 B랑 이 자리는 1이 남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네. 자, 이런 방법으로
제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했지만 다시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답은 알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방금 얘기했듯이 A의 내림차순이 돼 있는 거예요. A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A가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A가 없는 애들을 보는 거야. 자, 얘를 봤을 때 B로 묶이죠? 마이너스 B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게 마이너스 B로 묶으면 B 플러스 1이 남아요. 자, 얘는 그대로 써있고.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이가 곱하기니까 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B랑 곱하면 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AA가 있었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거죠. 어차피 이 A는 얘니까 이 앞에 개수가 1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얘랑 더하면 1이 나오죠. 네. 그래서 쓰는 걸 이렇게 쓰셔도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네.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했으면 아까 이렇게랑 이렇게. 네. 자, 근데 연습은 내림차순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이게 익숙해지면 방금처럼 그냥 빨간색으로 돼 있는 얘랑 얘 합차 공식을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처음에는 내림차순을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에는 A랑 B가 있는데 B가 차수가 낮죠. A는 제곱인데 B는 제곱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B의 내림차순을 하셔야 돼요. 낮은 차수를 무조건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B를 먼저 보시는 거고, 네. 저는 B로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 B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남은 애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얘도 A로 묶이죠? 그러니까 공통인 A 플러스 1이 생긴 거고, 그래서 A 플러스 1로 다시 묶어주면 남은 얘랑 더해주시면 되네.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식이랑 인수분해 한 거랑 요 인수분해 한 거에 공통인수가 뭐냐 그랬으니까 똑같은 애는 A-B가 똑같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걸 몇 개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없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복잡한 인수분해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제가 몇 개 확인해서 네, 다시 몇 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네, 35쪽까지 네,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